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고독은 고립되지 않고 오히려 깨어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적 마음 중 하나인 칼점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왜 인간 정신의 깊이를 연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회사보다는 고독한 피난처를 찾았습니까?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진실에 있습니다. 고독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입니다. 순간 진정한 자기 발견이 세상의 소음에서 일어나지 않고 조용한 대화에서 우리 자신과의 대화에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독을 외로움이 아니라 무의식의 관문, 우리가 있는 마스크가 녹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와 대면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대에 의해 여겨지는 우리의 영혼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연결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은 부자연스럽고 끔찍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검증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완전한 침묵에 앉아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직면하기 때문에 고독을 피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 억압된 생각, 해결되지 않은 감정, 잊혀진 꿈은 표면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과 고독이 탈출의 한 형태가 아니라 내면의 여정으로서 자신의 더 깊은 추후로 내려간 이유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단지 반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엄청난 창의적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점은 자신의 호숫가 태락으로 철수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깊은 성찰, 글쓰기, 조각, 무의식적인 마음을 탐험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독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실현을 위한 비옥 한 땅입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혼자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독의 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에 겁이 납니다. 외부 소음이 사라지고 내부 폭풍이 시작됩니다. 생각, 감정,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충돌이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독이 종종 외로움으로 오인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달리는 것에 대면하도록 강요합니다. 칼정은 이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피하는 대신에 기대었습니다. 그는 고독을 필요한 대결로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분을 반영하는 거울은 오히려 무시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도한 세계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끝없는 엔터테인먼트, 끊임없는 대화 등 모든 순간을 산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은 자기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외부 검증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것은 내부에서 나타난 그는 깊은 고독의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자신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개인적인 진실에 대한 집단 정체성을 착각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 삶은 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공공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세상에서 그의 생각으로 혼자가 되도록 철수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영향이 없는 공간으로 호수 옆에 태각인 빙된 타워를 건축하여 깊은 내성과 창의적 표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을 신성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독이 그렇게 필수적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그 대답은 인간 정신의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 잠재의식이 말하기 시작하여 감정을 드러냅니다. 고독은 무의식적인 마음이 가장 명확하게 말하는 신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독이 그렇게 필수적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그 대답은 인간 정신의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 잠재의식은 말하기 시작하여 감정, 욕망 및 우리가 종종 억압한다는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이 이해했듯이 진정한 자기인식이 시작되는 것은 이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근 모든 개인 안에 광대하고 미지의 영토,
즉 무의식적인 마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잊혀진 기억의 영역, 억압된 감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더 깊은 자아에 접근하려면 현대 생활에서는 드문 일이 필요합니다. 고독하게 사회 조건의 층이 벗겨지기 시작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숨겨진 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정에게 고독은 단순히 사람들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정신의 더 깊은 차원에 참여하기 위해 집단 사고방식에서 철수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상생활의 소음은 우리를 산만하게 하여 우리가 무의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독하게 무의식은 표면으로 올라가서 그렇지 않으면 묻히게 될 통찰과 진실을 드러냅니다.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와 같은 역사 전반에 걸쳐 위대한 마음을 고려하십시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창의성과 깊은 통찰력이 방해받지 않은 반성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고독을 찾았습니다. 점은 고독을 심리적 탐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으며 그의 비전, 꿈, 그리고 나중에 무의식으로의 여정에 대한 깊은 개인적인 기록인 ред북이 된 것에 대한 그의 비전, 꿈 및 내면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고독의 길이 항상 온화한 것은 아닙니다. 산만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두려움을 억압한 두려움, 숨겨진 불안감, 그들은 모두 조용한 표면입니다. 그러나 정이 보았듯이 대립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낯선 사람으로 남아있으며 개인의 환상, 즉 우리가 사회에 맞게 착용하는 가면에 갇혀 있습니다. 정의 가장 심오한 통찰력 중 하나는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의 구별이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를 탐색하기 위해 우리가 착용하는 마스크입니다. 승인을 구하고 기대에 적응하고 우리에게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버전입니다. 그러나 이 신중하게 구성된 외관 아래에는 훨씬 더 정통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필수적인 본질, 점은 고독이 그것을 발견하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둘러싸인 평생을 보내고 항상 사회적 상호작용에 종사하고 항상 공연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정체성은 외부 검증으로 얽히게 된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방식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누구입니까? 내가 내 역할, 의무, 좋아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할 때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들은 불편한 질문이지만 점은 고독 없이는 종종 대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점 자신은 젊은이로서의 투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신문 플레이에 멘토링된 정신분석 운동에 깊이 관여했으며 학문적 서클에 몰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가 진화함에 따라 그는 그에 대한 기대에 의해 점점 더 제약을 느꼈다. 프로이트와 주류 심리학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지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실을 되찾는 깊은 개인적인 개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철수하고 깊은 반성으로 시간을 보내고 무의식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의 비전을 기록했다. 이 분리기간은 후퇴가 아니었다. 그의 진정한 자아를 향한 필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닌 사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인공층,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야심을 깨닫는 사업가는 결코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이 내면의 비전에 의해 트렌드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되는 예술가, 그들이 쌓은 삶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거짓 자아를 인식하면 실제 무언가로 돌아오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방하고 있습니다. 고독이 너무 강력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항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바탕으로 개별화 과정이 무의식과 대면하는 과정이 무의식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고독하게 우리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매장한 우리 자신의 일부와 대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후회, 성취되지 않은 욕망을 충족하지만 이 불편함 안에는 성장을 위한 가장 큰 기회가 있습니다. 고독을 연금술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고대 연금술에서 변염은 물질을 정화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기 전에 물질을 분해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산만에서 멀어지면 심리적 용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념, 주권부 반응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고장은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고독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것을 입력한 사람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자신은 빙겐 토웰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스스로 생성된 솜수에서 그는 깊은 성찰, 창의적 표현 및 상징적인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비문을 돌에 조각하고 꿈에 대해 썼으며 그의 무의식이 그를 안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변형적 고독으로 부적절한 것을 벗겨내고 가장 깊은 영혼의 층과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광야로의 후퇴, 나 사회에서 완전히 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침묵의 순간, 일지를 보낸 시간, 산만하지 않고 혼자 걷는다. 열쇠는 의도입니다. 고독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자기 발견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혼자였던 것은 언제입니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산만에 빠져나가지 않고 소음으로 침묵을 채우지 않고 자신과 함께 앉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공간에서 마스크 너머, 소음을 넘어, 페르소나를 넘어서 당신은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름, 역할, 일련의 기대치를 건네줍니다. 우리는 문화, 가족, 소속의 조용한 압력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페르소나 깊은 곳에서 당신은 단지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름, 역할, 일련의 기대치를 건네줍니다. 우리는 문화, 가족, 소속의 조용한 압력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에 의해 손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용하는 마스크를 넘어 컨디셔닝을 넘어서 존재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칼점은 우리의 진정한 자기 개별화를 향한 이 여정을 불렀으며 그것이 평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었습니다. 개별화는 자기 개선이 아닙니다. 사회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의 더 나은 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분할되지 않은 당신의 본질에 진실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의식적 부분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억제한 조각들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기대에서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고독을 수용해야 합니다. 고립이 아니라 자기 설명으로. 중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물려받은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화를 달성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결코 자신의 경로를 따라 다른 사람들이 쓴 대본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곰팡이에 맞추기 위해 진정한 욕망, 두려움, 모순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이 적합성의 비용은 엄청납니다. 진정한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조용한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별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우리는 안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숨겨진 부분, 즉 꿈, 충동, 우리가 침묵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집단에서 멀어지고 혼자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고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자신의 특정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규칙을 따르는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으며 우리에게 기대되는 기대에 맞는 것에 대해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마스크인 페르소나를 건설합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 아래에는 원시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깊이 있는 것과 같은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개별화 과정은 마스크를 벗고 아래에 있는 것을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우리가 족 한 사람이 우리가 누구인지와 같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혼과 일치하지 않는 생명을 구축한다면 어떨까요? 이것들은 개별화가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점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억제하는 것은 높은 비용으로 온다고 경고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할 때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으로 후퇴하고 그곳에서 멍청한 곳, 이 억압은 내면의 갈등, 불안 및 삶과의 분리감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을 성취했을 때조차도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느끼거나 불안하거나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에서 분리된 조감난 버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실망시키고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고 미지의 내면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림자, 몸삼가, 구직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화는 급진적인 정직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환상 없이 자신을 완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찾은 모든 것을 통합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이 개별화의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정한 소음이 있을 때 진정한 자아로의 여정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회사에서 우리는 항상 외부 자극에 대한 성과, 조정, 적응,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하게 우리는 성능을 떨어뜨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들을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있습니다. 정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다. 그는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외딴 휴양지인 빙겐 타오로 철수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대와 산만함에서 멀어지면서 그는 의식이 표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창조적인 일에 종사했으며 그의 정신의 깊이를 탐구했습니다. 이것은 고립되지 않았다. 그것은 행동 중에 개별화되었다. 그러나 고독이 세상에서 영원히 자신을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 반사, 처리, 통합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진실을 들을 만큼 오랫동안 집단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의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적 조절의 조수에 의해 휩쓸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빠져들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독은 불편합니다. 산만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 숨겨진 두려움, 성취되지 않은 욕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점은 고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피한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또한 빛, 꿈, 창의성, 우리 자신의 잊혀진 부분입니다. 개별화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 여정은 자아의 조용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개별화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록에 도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평생, 전개, 자기 발견 및 통합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자아의 최종 버전은 없고 더 깊고 깊은 층만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 여정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정의 경우 개별화는 완전선이 아니라 온전함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측면, 즉 빛과 그림자, 알려진 것과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성 계시가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을 강요하는 새로운 경험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삶의 각 단계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화는 지속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이 길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구식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변화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점은 우리에게 거짓 자아에 갇힌 대안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개별화 없이 사는 것은 반생명을 사는 것이며 진정한 목적에서 분리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스크를 입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존재의 더 깊은 부분을 들을 시간을 가졌습니까? 개별화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것은 진정한 목적에서 분리된 삶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스크를 입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존재의 더 깊은 부분을 들을 시간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외부 소음으로 익사하고 있습니까? 개별화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일부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의, 기대 및 거부의 층 아래에 묻힌 측면입니다. 분노, 질투,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잔인함, 이기심 및 파괴가 가능한 부분, 칼점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으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더 많이 억제할수록 더 많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형성하면서 무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던진 판단에서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 자기 파괴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부된 결함이 우리 주변 세계에 반영되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내부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이 고독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산만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림자, 해결되지 않은 상처, 숨겨진 두려움, 우리 자신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홀로 남겨둡니다. 그들은 모두 표면으로 올라가고 일상생활에 소음 없이 익사해야 합니다. 중근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 그림자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기인식은 우리가 어둠을 인정해야 한다고 믿었고 우리가 순전히 선하거나 순수하게 악한 것이 아니라 둘 다의 복잡한 혼합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어. 무의식을 빛으로 가져와만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우리 자신의 어둠에 대한 고통스러운 대결은 고독으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자신의 어느 부분이 허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배웁니다. 우리는 행복, 친절 및 순종과 같은 감정이 보상을 받는 반면 분노, 도전 및 취약성과 같은 다른 감정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을 무의식으로 밀어내고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림자는 이 숨겨진 곳에 형성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하는 특성,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욕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측면에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투영,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통해 우리는 떼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절하고 이기적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을 고려하지만 비밀리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이용한 것에 대해 분개합니다. 그들의 억압된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동적 공격성, 막 또는 조용한 고통으로 유출됩니다. 또는 자신이 합리적이고 감정적이지 않다고 믿지만 갑작스러운 분노, 나 불안에 끊임없이 압도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들의 감정은 너무 오래 거부되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출되었습니다. 중근 그림자를 더 많이 거부할수록 우리를 더 많이 통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에는 깊고 정직한 내성이 있는 사람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독에는 고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남기지 않고 뒤에 숨길 산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피하고 있는 진실만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마주하려면 깊고 정직한 내성을 기꺼이 해야 할 일이 필요합니다. 고독에는 비난을 남기는 사람이 없고
뒤에 숨길 방해가 없기 때문에 고독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당신이 피하고 있는 진실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당신이 보는 것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독이 그림자에 직면하는데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대에 맞게 생각과 감정을 필터링하고 페르소나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고독하게 마스크는 사라집니다. 통중도 없고 인상을 주거나 속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생생하고 필터링되지 않은 진실만 있습니다. 정은이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고독으로 철수했다. 랩북에서 그는 무의식, 녹음 비전, 전형적인 인물과의 대화,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으로의 개인적인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식이 외부 검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자신의 정신의 깊이로 내려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무의식을 통합하는 과정인 그림자 작업은 내면의 탐험에 대한 깊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어떤 감정을 억제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자질은 나를 유발하며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나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어떤 면에서 나 자신을 속이는가? 이것들은 쉬운 질문이 아니며 답은 종종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검사가 없으면 그림자는 통제력이 남아있어 표면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지시합니다. 고독은이 대립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편함과 함께 앉아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한 감정을 처리하고 우리가 제쳐놓은 우리 자신의 부분을 되찾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어둠 속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림자를 소비하지 않고 우리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투영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덜 판단력 있고 반응성이 떨어지고 전체가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안에 묻힌 숨겨진 힘과 창의성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정성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정은 그림자가 순전히 부정적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자아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림자 안에는 우리의 두려움과 약점뿐만 아니라 숨겨진 잠재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한 욕망, 우리가 무시한 감정, 우리가 거부한 본능, 이것들은 단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에너지, 창의성 및 깊이의 공급원입니다. 어두운 감정을 억제하는 예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마침내 그림자와 대면할 때 그들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표현의 깊이를 잠금 해제합니다. 또는 평생을 보낸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들은 목소리, 주장,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널링, 명상, 깊은 내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탈출이 아니라 자기 탐색을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고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에 직면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빛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어둠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세상에 제시하는 페르소나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그 아래의 생명이 길지 않은 자아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빛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어둠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세상에 제시하는 페르소나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그 아래의 생명이 길지 않은 자아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더 많이 거부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조각화가 되지만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많을수록 그림자를 더 많이 통합하고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도망쳤습니까? 당신은 어떤 진실을 묻었고 얼굴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어둠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아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가족, 문화, 현실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신념 시스템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방법,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노력해야 할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집단은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세상에 무엇인지 알려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깊은 안에는 또 다른 힘, 조용하고 지속적인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투쟁입니다. 소속의 단계기와 고독의 부르심,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가 될 필요성에 맞는 욕구. 칼종이 이 갈등을 대부분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어떻게 개인을 선용하는지, 그것이 인간 영혼의 깊이를 진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마스크와 기대를 만드는 방법을 보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입 비용으로 집단에 적응하여 자신의 조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사회가 경계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것은 거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외로움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견에 끔찍하고 불확실한 경로에 대한 적합성의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거래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집단 곰팡이에 맞지 않는 우리 자신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묻히고 억압되며 거부됩니다. 아티스트는 실용적인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 창의성을 억제합니다. 몽상가는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비전을 침묵시킵니다. 서상가는 오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부된 측면은 결코 실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에 머무르며 조용하고 지속적인 불만을 만듭니다. 그들은 필수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흔들리지 않는 느낌으로 좌절감으로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고독이 단순한 사치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집단이 취한 것을 되찾는 것은 고독한 일입니다. 중근, 진정한 개별화, 전체적이고 진정한 존재가 되는 과정이 집단에서 의식적인 철수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회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은둔자가 되거나 인간의 연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소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물려받은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인지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인 많은 것들이 당신이 주변의 세상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지의 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인 것이 당신 주변의 세상을 반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단에서 물러나는 것은 미지의 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속의 안심을 보장하지 않고 보증 없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만 외부인이 되어야 하며 그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발견 도구로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귀중한 것을 찾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컨디셔닝 아래에 숨겨진 자아를 찾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지시받을 수 없는 명확성, 깊이 및 목적 감각을 찾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참가자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한 개인으로서 세상과 교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단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추종자가 아니라 제공할 진정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로서 지혜, 통찰력,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오는 감이다.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역설은 이것이기 때문에 집단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안에 존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독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수능보다는 진정성의 장소에서 세상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소음 아래의 목소리를 듣는데 시간이 걸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 익사했습니까? 사회와 자아 사이의 투쟁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서 나오는 전투이며 우리가 거의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과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항상 존재합니다. 적합성 또는 진정성, 소속 또는 진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언가가 변화할 때 고독한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 즉 침묵의 불편함, 자신의 생각의 무게가 당신을 눌렀습니다. 마음은 산만해지고
세상의 소음을 갈망하고 일상의 친숙한 리듬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충분히 오래 머무르면, 당신이 자신이 그것을 달리지 않고 광대한 고독에 앉을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편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한때 불가능한 명확성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컨디셔닝의 층, 기대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더 이상한 무언가, 더 깊은 무언가가 표면하기 시작합니다. 카이 점점은 고독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도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원히 일종의 연금술을 받는 공간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자아의 생생하고 처리되지 않은 측면이 녹아 새로운 무언가로 재구성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독하게 무의식적인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서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꿈은 더 생생하고 오랫동안 잊혀진 기억은 표면으로 올라가고 한때 묻힌 요구를 느끼는 감정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듣는다면, 당신이 이 과정에 진정으로 항복한다면 당신은 고독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가득 차 있습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통찰력이 가득하고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진실로 가득합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고독한 일입니다. 이 변화는 힘을 통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없으며 당신은 등장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기대하는 고독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오랫동안 장기적인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질 만 명확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내면의 작업의 본질입니다. 직선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리드를 금으로 바꾸려는 연금술사들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은 예측할 수 없으며 인내심, 항복 및 발생하는 모든 것에 직면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때 골절된 느낌이 들었던 자신의 일부는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감정은 당신을 붙잡기 시작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조용한 힘이 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중근종절면의 통일 과정으로서 진정한 자아가 되는 여정인 개별화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고독은 이 과정이 전개되는 곳입니다. 고요함에서 당신은 당신의 빛뿐만 아니라 당신의 어둠도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모순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필수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한 번 거부한 자신의 부분이 잔여물이 아니라 안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온전함을 향한 길을 지적하고 당신이 그것들을 통합함에 따라 당신은 고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탈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고독에서 발생하는 변형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위해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자신을 직면한 후에는,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진정으로 본 후에는 더 이상 외부 세력에 의해 통제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더 이상 사회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맹렬한 검증이나 승인보다 더 깊은 것에 뿌리를 둔 새로운 명확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외부에서 의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본질, 항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고독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열어두고, 당신을 열어두고 환상을 제거하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당신에게 드러내도록 기꺼이 당신을 열어두고 싶을지 여부입니다. 고독은 당신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독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재발견되는 공간, 마스크가 사라지고 영혼이 온전한 길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카이점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고독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에 기꺼이 들어가고 자아는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을
기꺼이 직면할 기꺼이 고독은 가장 강력한 교사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자신의 조감난 버전이 아니라 완전한 무언가, 실제 무언가로 나타납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과 함께 공명했다면 구독하고 떠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스스로 고독은 가장 강력한 교사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자신의 조감난 버전이 아니라 완전한 무언가, 실제 무언가로 나타납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과 함께 공명했다면 구독하고 떠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보는 방식에 도전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비디오를 게시하여 철학, 심리학 및 자기 발견의 깊이를 탐구합니다. 더 깊이 다이빙하려면 설명과 고정된 주석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거기에서 여행에서 당신을 안내할 수 있는 강력한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 탐험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